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갑오징어 채비. 자, 갑오징어 채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즘에 생새우 낚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새우에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잘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상당히 좀 번거롭다, 낚시할 때. 그래서 이 번거로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자, 낚시 채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건 바로 새우웜이에요. 자, 시중에 지금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새우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새우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웜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게 바로 이런 제품들의 웜입니다. 자, 보세요. 마디가 이렇게 쭉쭉 끊어져 있잖아요. 요거. 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자, 새우처럼 움직일 수 있게 고안을 했습니다. 자, 웜을 보시면은요. 자, 요렇게 진짜 새우처럼 이 관절이 다 이렇게 있어요. 관절이 있어서 여기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 톡 찍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새우 웜보다는 이렇게 생새우하고 거의 비슷한 이렇게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이런 웜을 채택을 했고요. 바늘 종류를 좀 여러 가지 또 해봤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이거 보시면은, 자, 뒤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애기 있죠. 애기 바늘. 애기 바늘을, 하나 빼가지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뒤에다는 애기 바늘. 그리고 위쪽 바늘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다운샷 있죠, 다운샷. 다운샷, 그 광어 낚시할 때 다운샷 바늘이죠, 가장 작은 거. 그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끼웠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두 번째 채비를 또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새우 웜에는 야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자, 요거. 자, 요 바늘 이렇게 했어요. 끝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 애기 바늘 있죠. 애기 바늘. 자, 요거하고, 자, 이 중간 있죠. 똑같이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장착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새우 원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자, 보시면 이 끝털이 바늘이죠. 이 끝털이 바늘. 아까 치면 첫 번째 보여드렸던 바늘. 자, 이거하고 좀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잖아요. 바늘 크기는 기호에 맞게 사서 끼울 수가 있다. 그게 아주 장점입니다. 새우 웜으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좀 작은 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제가 생새우 낚시를 많이 했잖아요. 갑오징어가 가장 잘 타는 위치가, 여기 보시면 여기 새우 등 있죠. 등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마디 사이. 이 사이. 그리고 보시면 이 꼬랑지 쪽에 달아놨잖아요. 이 꼬랑지 쪽. 여기가 갑오징어가 가장 잘 무는 위치. 그리고 덥석 안고 있는 위치가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자, 보세요. 여기에서 머리는 안 물어요. 머리는 새우 눈 있죠. 이거. 새우 눈.
새우 눈을 보고 새우 등을 탑니다. 갑오징어. 이 새우 눈을 보고 새우 등을 타기 때문에 이 등 쪽에 물 수 있게 이렇게 바늘 2개를 장착을 했어요. 가장 갑오징어 올라타서 챔질을 했을 경우에 최대한 잘 걸리는 위치, 챔질을 할 수 있는 잘 걸리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바늘 2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또 뭐냐? 자, 여기 보시면 바늘 이렇게 달아놨어요. 자, 보이시죠? 이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애기 바늘 있죠, 애기 바늘. 일반적인 여기 보시면 애기 바늘에는 미늘이 없습니다. 미늘이 없어요. 이런 사이에 미늘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늘 개수가 적잖아요. 바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미늘 있는 바늘을 선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일단은 바늘 개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갑오징어를 입질을 받고 올릴 때까지는 챔질이 되긴 돼요. 하지만 이 챔질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갑오징어 쭉쭉쭉쭉 당기다가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늘 있는 이 바늘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보셨잖아요. 호래기 채비에서 사용했을 때 그 호래기도 마찬가지로 호래기 채비에도 마찬가지 미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다가 거의 수면 위에까지 다 올라와서 그 펌프질 하잖아요. 갑오징어 푹 할 때 쏙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늘이 있는, 한번 팍 꼈을 경우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런 미늘이 있는 바늘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밑에 하나, 자, 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바늘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 같은 경우에는 자, 첼체메 이 새우웜을 샀을 때 여기 뒤에 이게 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지금 늘어나고 챔질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웜이 쭉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챔질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바늘하고 앞에 있는 바늘,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자, 이렇게 원줄로 거는 이 바늘을 원으로 하나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나로 연결을 시켰어요. 따로따로 시켰어요. 따로따로. 왜 그러냐면 이게 일자로만 쭉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챔질을 팍 했을 경우에 이거 보면 공간 보이죠? 공간이잖아. 이게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2번 묶었습니다. 이쪽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갑신 여러분들 낚시하실 때 촉광 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촉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기를 한번 탁 끼우고 몇 초 정도 촉광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물속에 넣잖아요. 그러면 한 촉광을 했을 경우에 물속에 들어서 한 4, 5분 정도 그렇게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촉광 제품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촉광을 해서 쓰면은 뭐 몇 분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원 같은 경우에도 저 촉광 제품을 한번 넣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붕어 낚시 하실 때 그 찌 위에다 야광에 다는 케미 있죠. 케미를 장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여기 원 같은 경우에 여기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케미만 꺾어 가지고 보세요. 꺾어서 이거는 지금 벌써 케미를 꺾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꺾어서 그냥 꺾어서 자,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파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끼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웠습니다. 이렇게 끼웠어요.
자, 이 케미를 한번 끼우면 몇 시간 사용하는지는 아세요? 5시간, 6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촉광 제품이 필요가 없어요. 이 케미 하나면. 그래서 이 새우 웜에 뭐든지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케미 같은 경우 이거 보시면 최고 큰 거 케미를 달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이게 좀 삐져나오는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이게 약간 좀 안 좋다 싶으시면 케미 작은 거 있습니다. 작은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작은 거 넣으시고 고정만 해놓으면 돼. 아니면은 이렇게 고정을 해놨잖아요. 이 위쪽에다가 야광 테이프 있죠. 고정하실 때 야광 테이프로 한 바퀴 이렇게 감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이 돼요. 그러면은 촉광 5시간, 6시간 하나로, 이 케미 하나로 5시간, 6시간 촉광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촉광을 제품이 좋을 때가 언제였냐면 흐린 날 있잖아요. 흐린 날. 그리고 야간 낚시 하실 때, 그리고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이 촉광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바닷속은 어둡기 때문에 이런 촉광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띄어요. 밝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흐린 날, 깊은 바다에서 낚시할 때, 그리고 밤에, 야간에 낚시할 때는 이 촉광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케미 하나면은 4시간, 5시간 촉광된 상태에서 그대로 낚시를 할 수 있다. 이 촉광이 되면서 이 새우 눈도 야광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촉광을 하면서 이 빛에 이 눈이 다시 또 촉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충분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채비를 만들어서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늘들 있죠. 이런 바늘들. 이쪽에는 애기 바늘 끼워도 되고요. 이쪽으로는 다운샷 바늘을 끼워도 되고, 아니면 이 바늘을 끼우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시 또 애기 바늘을 달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이렇게 충분히 변형이 가능한 이런 채비를 또 한번 고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새우 웜을 좀 좋은 쪽으로 좀 개발을 하면 낚시 장르를 아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갑오징어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쭈꾸미, 그리고 세 번째 문어, 그리고 네 번째 무늬 오징어 있잖아요. 무늬 오징어. 무늬 오징어 낚시 하실 때도 이렇게 살아있는 새우 이 생동감을 주면서 무늬 오징어의 입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액션이 있잖아요. 액션 쏙쏙쏙쏙 그래서 액션을 하고 이게 앞에부터 천천히 내려오게,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 꼬랑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입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새우 웜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웜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낚시 가가지고 여기 있는 새우 제품 제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한 13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3개 정도 만들었는데, 요걸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는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찍어갖고 올리겠습니다. 효율이 상당히 좋으면은 상당히 괜찮은 채비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생새우를 사용하실 때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산소통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새우 죽으면 다시 끼워줘야 되지, 그런 좀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로 만약에서 잘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 낚시는 제가 채비를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갑오징어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응원 한번 주세요. 자, 지금까지 새우 웜으로 새로운 채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